안녕하세요. 류용숙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매월 납부해야 될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총 채무액의 그 채무 탕감률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죠? 바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1인 가족이냐, 2인 가족이냐, 3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 기준은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아무리 내가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자녀들이 다 성년이다 그러면 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1인 가족이진 거죠. 그래서 이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니까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인에게는 보통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초과해버린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되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유리하죠.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이 낮아지니까. 보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 없이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성인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인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선 개인회생 신청인의 부모님의 경우, 부모님이 고령자다, 근로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실제 부양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있긴 한데요. 단지 부모님이 고령자라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은 부족하고요. 내가 실제 부양을 해야 돼요. 보통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쉽게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주지가 달라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매월 부모님 통장에 내가 뭐 100만 원씩, 뭐 150만 원씩 이렇게 생계비를 지급했다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실제 부모님을 부용했다는 것을 소명해야지만이 이 부모님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배우자가 전업주부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양해야 된다.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뭐 배우자가 뭐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면 뭐 병원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첨부를 해서 근로능력이 상실돼서 내가 부양해야 된다는 것을 소명을 하거나, 혹은 자녀가 만 5세 이하 영유아로서 엄마가 24시간 돌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실무상. 근데 법원마다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같은 경우는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왜요? 학교에서 돌봄을 해주잖아요, 낮에. 그 시간에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법원은. 근데 만 5세 이하 같은 경우는 좀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 엄마가 하루 종일 돌봐줘야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 또는 뭐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그러니까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그 소명 자료를 잘 첨부를 하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단지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에 미성년 자녀는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 같은 성인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포함시키려면 특별한 사정, 그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를 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